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용용자가 들어간 한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용이라 하면 무엇을 상징하는 한자이지요? 그렇죠. 임금과 관련된 한자들은 용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용은 실제 존재하는 짐승이 아닌 전설의 짐승이라고 합니다. 위쪽은 뿔이 나 있고 뱀 머리처럼 생겼지만 또 뱀은 아닌, 그 다음에 아래쪽은 뱀처럼 파충류과로 쭉 늘어뜨리고 발이 달린 전설의 짐승인데요. 보통 이런 용이 들어가면 임금하고 관련돼서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한다든지 임금의 옷을 용포라고 한다든지 임금하고 관련되는데요. 그 임금하고 관련된 용용자가 한자들과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바구니롱자를 보시는데 용용자의 발음이 롱 발음이 되고 위에 있는 대나무가 바구니를 만드는 재료인 대죽간이 되겠습니다.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그거를 얼키설키 멋지게 만들면 바구니롱이 되는데요. 이 바구니롱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보시면 바구니에 누가 공을 더 멀리 많이 넣느냐라는 스포츠 농구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한자입니다. 농자는 롱자가 앞에 왔기 때문에 농이 되고 구는 공구를 써서 농구라는 단어를 쓸 때 바구니 롱자를 쓰고 되고요. 또는 새들을 새장 속에 가둬버리고 날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노는 것들을 조롱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이렇게 세조에 바구니롱자를 쓰면 바구니롱자의 쓰임에 조롱이라는 한자가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용자가 발음을 좀 해주고 대나무 죽자가 뜻을 만들어서 만든 바구니롱을 보셨고요. 두 번째 보시면 귀머거리 롱자인데 직역을 하게 되면 귀고 용용은 임금인데 여기서 용용은 짐승이고 전설의 동물이라고 할 때 제가 아까 뿔이 나 있고 귀가 없다고 합니다.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서 귀로 듣지 못한다 해서 귀머거리 롱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 보니까 임금은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일이 많더라 해서 임금의 귀는 귀머거리가 돼야 된다 해서 이렇게 조금 멋지게 해석을 해놓은 책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여자가 시집살이가 심하고 힘들 때일수록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잘 듣지 않게 되는 걸 농이라고 해서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농아라고 하죠. 귀머거리 롱자와 벙어리 아자를 써서 그때 쓰는 한자가 되겠네요. 세 번째 사랑할 총자를 보시는데 위에 집을 쓰고 아래 용을 썼으니까 임금입니다. 임금이 자기 집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만듭니다. 그걸 총애하다, 은총을 받다 라고 하죠. 자, 숙종은 중전에 갈아치우면서 당파를 바꾸면서 정치를 했던 강력한 왕권 정치를 했던 왕 중에 조선의 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숙종이 임금이 왕을 인현왕후에서 장희빈으로 바꿀 때 우리가 보통 은총을 받은 후궁, 숙빈, 장씨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사랑할 총자, 즉 임금이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뜻으로 임금으로 해석하시면 좋고요. 롱 발음이 되지 않고 총 발음이 됐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보통 엄습할습이라고 하는데 염습할습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엄습보다는 염습이 더 여러분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빠를 텐데요. 먼저 아래 오드가 들어가고 위에 용령이 들어갔는데요. 임금도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게 되면 관에 넣기 전에 시체를 닦고 목욕을 깨끗이 시킨 다음에 옷을 입히고 다시 한번 이불로 살짝 싸고 완전 똘똘 뭉쳐서 관에 넣는 행위를 우리가 염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염습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고요. 그래서 옷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해서 염습이라고 합니다. 이 엄습할 습으로 쓸 때는 습
합격하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고요. 염습이라고 하면 시체를 닦고 옷을 입힐 때 쓰기 때문에 한자로 염습이라고 외우시는 것이 여러분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째 클방자인데요. 한자에서 이 집과 이 집을 구분을 늘 제가 해드리지만 이 집이 관공서의 집인 큰 집을 상징하는 부수입니다. 임금이 사는 집은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하고는 완전히 크기와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임금이 거쳐야 하는 집은 크다라고 해서 클 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뜻은 외우기 좋은데 방이라는 발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자 안에 발음을 활용하지 않는 한자 규칙은 회의법입니다. 이거는 집과 용을 상징해서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크다라고 외우시는데요. 저 클방에 쓰는 단어를 좀 보시면 우리가 노인을 표현할 때 박미호발이라는 말의 고사성어를 쓰는데요. 박미라고 하면 클방자의 눈썹미, 눈썹이 아주 까맣고 멋지게 나 있으며 그다음 호발, 흰색 호자에 털옥발을 써서 흰 머리카락과 수염이 아주 덥수룩하게 난 아주 기계가 풍성한 보통 쇠약한 노인이 아니라 기계가 큰 노인을 박미호발이라고 비유를 할 때 쓰는 클방자입니다. 한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용룡이 들어간 한자 5자 배우셨는데요. 한자가 용룡이 들어간 한자 쉽지 않습니다. 급수 2급자 위주로 나오고 있고요. 2급을 넘어서 1급 한자까지도 등장을 한자니까 어려워요. 용룡 한자만 알아도 되시지만 용룡이 들어가는 한자까지 아시는 건 약간 좀 어려우니 천천히 설명할게요. 천천히 하면 다시 또 6번째 한자 보시겠어요? 옥소리 롱자는 앞에 구수록자 쓰고 용룡자 발음 롱해서 이름자에 롱자 발음하는 사람들 많이 씁니다. 영롱이, 초롱이 뭐 이렇게 쓸 때 쓰는 인명자에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 7번째도 인명자에 많이 쓰는데 물수 때문에 여울이 되고 용룡이 롱이 돼서 여울롱인데요. 물이 가득 이렇게 시냇가에 있는 여울물을 좀 보시면 좋고요. 비가 와서 넘쳐나는 비올롱이라고 되어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8번째 밭두둑 롱자인데요. 먼저 밭두둑은 흑토가 주고 용룡자가 롱 발음을 하는데 우리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서 국정농단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때 등장하는 롱자입니다. 밭두둑 롱자에 끈을 딴 자를 쓰면 농단이라는 한자가 되겠고요. 이 농단이라는 말은 맹자 공손추장에 나오는 유래가 있는 말인데 어떤 상인이 깎아지리 듯한 언덕 끝에 가서 시장의 판세를 봤답니다. 어느 집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있는지 관찰을 한 후에 그 물건을 다 싼 값에 사들여서 독점을 하고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면서 이득금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에서 내가 독점 차지하여 다 차지해버리는 이익을 독점하는 걸 농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앞에 수식어로 국정이라고 넣었으니까 나라 국자에 정치정을 썼으니까 나라의 정치를 혼자 독차지하고 이득을 차지하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씨가 자기가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정치의 모든 이득권과 권리를 혼자 차지하려고 했다고 해서 국정농단 사건이다라고 표현하는 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밭두둑 롱자에 끈을 따내 농단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급수가 높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실용 한자 정치용어니까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9번째, 10번째 한자는 많이 쓰는 단어 아닌데 익히 인터넷에서 유명한 한자고요. 용룡자가 3개 들어갈 때, 용룡자가 4개 들어갈 때 무슨 자입니까? 아이들도 재미나게 물어보는데요. 쓰는 한자는 아닙니다. 용이 3개 있으면 용 오르는 모양 답이라고 해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한자로 그렸고요. 10번째 용룡이 4개면 수다스러울 절이라고 해서 용들 4마리가 모여서 이야기한다 해서 수다스러울 절자고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보셨으면 하고 넣어봤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오늘 용룡이 들어간 한자 배우셨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이렇게 한자들은 모양을 같이 보고 도금을 같이 모아서 보면 쉽게
쉽게 재밌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일상 용어에서 내가 알았던 단어를 새롭게 한자로 풀이하면 아주 유익합니다. 유익하셨나요? 이런 영상 계속 올릴게요. 이런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저와 이런 한자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